안녕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학생들.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결말이 다가왔네요. 이제 결말 부분에서는요, 이제 명선이가 왜 그렇게 위험한데 거기에 굳이 올라갔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작가분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어른들 때문에 희생되고야 말았던 어린아이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걸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잘 끝나니까 마무리 짓고요. 선생님이 이어서 또 요약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놓치지 말고 보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시험 잘 보시고요. 뭐 이걸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안녕 여러분, 결말 부분이에요. 자, 결말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은 빨리 끝나겠네, 그죠? 자, 결말 볼게요. 결말에서는요, 명선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명선이가 왜 거기에 갔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명선이의 죽음 근본적인 이유 있었죠? 어른들의 탐욕이었다는 거, 이제 그게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밝혀지는 것이 나와요. 자, 볼게요.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명선이가 바로 강물에 떨어져 죽은 후에 어느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 바로 뭐였지? 명선이가 있을 때는 절대로 못했죠. 너무 두근두근 떨려서 끊어진 만경강 다리의 끝까지 가보는 것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 바로 누구니? 명선이가 없으니까요. 명선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그래서 명선이가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난 다시 한번 거기에 가본 거야. 나는 눈에 띄는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렀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 고소공포증 알아요? 너무 무섭잖아. 위에 올라가서 너무너무 무서워. 그 아래를 딱 보면 어때? 뱅글뱅글뱅글 도는 것 같죠? 마치 거대한 팽이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이것은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 때문에 강물이 마치 팽이가 뱅글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강물이 보이는 거야. 마치 내가 그래서 거기 떨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자,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서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둘투둘한 편만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엿가락 사람을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또 선이 나오고 있었죠. 우리 철근 나무래 거기 다리에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표현말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바로 공포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강물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사정없이 까불렸다는 이제 바람이 이제 샤하게 심하게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 여러분 신자 이거 알죠? 여기 신라면 할 때 신이잖아.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거 신라면이랑 풀라면이라고 하더라 얘들아.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천신만고 바로 뭐냐? 천 가지의 매운맛. 신라면 맵죠? 라면 맵죠? 신라면. 자, 천 가지의 매운맛과 만 가지의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자, 맛이래. 그 뜻은 바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 심하게 고생을 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어쨌든 엄청 힘들게 내가 가서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다. 바로 다리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쥐바라 숨고 바로 명선이를 비한 거야. 명선이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 난 다리 끝까지 갔기 때문에. 자, 지옥의 가장기 있었죠? 우리 그 철근의 끝에 앉아있는 거. 바로 끌어진 만경강 다리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지옥의 가장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 바로 여기 포인트죠. 바로 얘가 발견한 거야. 이상한 물건 바로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명선이가 그토록 이제 어른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금반지가 들어있던 주머니였어요. 그래서 명선이의 금반지가 담겨있는 이 주머니를 내가 본 거죠. 그 철근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그래서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가 그죠. 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끈으로 칭칭 동여맨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였다. 그래서 알게 됐죠. 명선이가 왜 이렇게 위험한 다리를 가서 거기 철근 끝에 앉아 있었는지.
바로 뭐였습니까? 어른들을 피해서 탐욕스러운 어른들을 피해서 이 금반지를 담아서 거기다가 묶어뒀던 거예요. 숨겨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니? 어른들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얘가 거기를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갔어? 바로 어른들의 탐욕을 피해서 간 거잖아. 그래서 그 명선이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른들의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을 내었다. 그러니까 아주 끝에 매달렸으니까 무섭잖아. 그지? 가슴을 잡재는 긴장 때문에 덜덜덜덜. 그죠?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 경풍이라는 것은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로 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거야.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거야. 왜? 너무 놀라서 이게 뭐야? 이렇게 놀라서 얘가 이제 손을 다다다다 떠는 걸 이렇게 경풍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 바로 어때요?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말갛게라는 것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반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맑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그러니까 뭐예요? 명선이가 어른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숨겨진 금반지. 그러니까 이 명선이가 왜 갔을까?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한 순간 내가 달달달달 떠는 경풍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세상에 이것 때문에 갔다니, 이 부질없이 이것 때문에 갔다니 이 생각에 나는 손에 든 물건을 바로 이 금반지를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없었다면 명선이가 여기 가지 않았을 거고, 여기 가지 않았다면 명선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나는 이거를 떨어뜨려서 강물에 다 버리고 만 거죠. 마치 여러분 그 타이타닉 봤어요? 타이타닉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목걸이로 가지고 있는 그 뭐지 대양의 심장이라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있었잖아요.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 타이타닉 호를 막 수색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나중에 그 막 그런 거 나오죠. 근데 나중에 어때요?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혼자 몰래 가지고 있다가 버려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탐욕스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는 그 나왔잖아요. 마치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떨어뜨리면서 강물로 버리게 된 거죠. 탐욕스러움 안녕.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설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여기 문제 있죠? 여기 답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나가 주머니를 떨어뜨리고만 이유를 생각해보자. 짠! 맞죠? 명선이가 다리 끝에 주머니에 숨겨놓은 금반지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기 때문에 내가 떨어뜨리고야 말았어요. 자, 명선이가 금반지를 어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위험한 곳에 숨겨놓았던 것이었죠. 그죠?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만 거였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소설 마무리 짓는 거죠? 자, 결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명선이가 떨어졌던 다리 끝에서 금반지를 발견하고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라는 것이 마지막 결말의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바로 결국에 이제 왜 명선이가 여기 끝까지 가게 됐는지, 왜 거기에 위험한데 거기 앉아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죠.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금반지를 어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기 끝에 매달기 위해서 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명선이가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었구나 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이었네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결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찝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소설 기억 속의 들꽃에 나타난 사회문화적인 상황, 어떤 사회문화적인 상황인데, 자,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야 작품의 창작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 뭔데? 바로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 이것 때문에 피란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요. 끊이지 않고 식량과 물자가 부족하다. 그러죠. 밑에 피란민들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 생활이 힘겨워진다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이었어요. 6.25 전쟁.
이걸 연관해서 이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 명선이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청스럽고 당돌하게 행동을 했어요. 야 너네 집 가도 되니? 나 배고프다. 밥 좀 주라. 막 이런 식으로 당돌하게 행동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당돌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쟁 상황에서는 죽는 거야 여러분. 그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자 그리고 어때요? 피난 생활에 아무래도 여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는 좀 위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유리한 남자아이 행세를 하게 됐었죠. 자 그리고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또 생존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금반지를 보여줘야만 어른들이 자기한테 잘해준다. 밥을 준다. 날 재워준다.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금반지의 출처를 숨기게 됐었던 행동을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피란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피란을 다니면서 상황이 어려우면 동냥이나 도둑질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됐었다. 뭐 그런 거 있었죠? 자, 그리고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땠니? 인심이 각박해졌지. 왜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게 부족해졌잖아. 그러니까 인심이 각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내가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으면 베풀겠지. 근데 먹을 게 지금 없잖아. 전쟁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심이 야박해져서, 우리 집 밥 없어.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물질에 더욱더 집착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금반지를 막 보여주니까 명선이 잘해주게 되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탐욕스럽게 변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전쟁이라는 이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의 상실. 결국에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보다도 금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어린아이가 죽게 되니까 어린아이의 삶까지 파괴하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또한 삶을 힘겹고 황폐하게 만드는 이 전쟁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 있죠? 그 모습들을 비판하고 싶었다는 창작 의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복선 중요했죠? 자, 명선이가 머리에 달고 있던 쥐바라 숨꽃 있었죠? 그게 딱 강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자, 결국에 명선이가 나중에 비행기 폭음 소리에 놀라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강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선, 미리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명선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선이가 죽은 원인과 그 죽음의 의미가 뭐냐 직접적으로는 뭐여서 비행기 폭음 소리 놀라서 밑으로 뾰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폭음이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야? 결국에 비행기가 왜 떠다니는 건데 바로 전쟁 때문이잖아. 그래서 전쟁의 잔인함 때문에 그리고 명선이가 그 위험한 철근의 콘크리트 끝에 왜 앉아 있었는데 바로 금반지를 거기다 숨기기 위해서잖아. 왜? 금반지가 있어야만 어른들이 자신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탐욕이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결국에 이 죽음은 결국에 뭡니까? 비행기 폭음 때문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탐욕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 이것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뭐야? 바로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명선이의 죽음은 바로 전쟁의 비극성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작가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주요 소재의 의미 자 개폐 이름표 있었죠? 부잣집딸이라는 것을 명선이가 부잣집딸이라는 신분을 밝혀주는 거였고 또 나의 부모님이 명선이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어. 왜냐면 명선이가 부잣집딸이니까 잘 데리고 있으면 나에게도 금반지 말고도 더 많은 게 떨어지겠지? 해서 이제 주장하는 계기가 됐었죠.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어. 그리고 끊어진 만경강 딸이 다리가 끊어졌었지. 거기에 누가 뭘 숨겼어? 명선이가 금반지를 숨겼지. 숨긴 장소이자 거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에 떨어져 죽게 되잖아. 죽게 된 장소이다. 또 어때요? 자, 끊어진 만경강 다리. 자, 다리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다. 마치 오갈 데가 없는 명선이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리가 이어져 있으면 여기저기 이동이 자유롭잖아. 근데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을 마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결국에 만경강 다리가 왜 끊어졌어? 비행기 폭격 때문에 떨어진 거죠. 비행기 폭격은 왜? 전쟁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참혹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 다리에서 또 명선이가 떨어져 죽기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이런 것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쥐바라 숨꽃은 들꽃이었죠. 들꽃인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얘기를 한 거였어. 저 들꽃 이름이 뭐니? 근데
쥐바라 쓴 거? 내 맘대로 지어낸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마치 전쟁 중에서도 연약하지만 홀로 잘 살아남아 있는 명선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명선이가 이 꽃을 꽂고 막 되게 꽃을 꽂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막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명선이의 굉장히 순수한 모습,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제목 기억 속의 들꽃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기억 속의 들꽃 뭐예요? 기억은 소설 속에 나가 회상하는 어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상하고 있는 거야. 기억 속에 있는 들꽃은 누군데? 바로 이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던 명선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도 들꽃처럼 굉장히 거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명선이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작품 정리 간단하게 볼게요. 갈래는 현대 소설이죠. 소설, 단편, 짧은 소설. 전후소설이라는 것은 전쟁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우리가 전후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배경 중요했죠. 여기서는 시간적 배경 6.25 전쟁, 공간이 있었죠. 만경강 다리 근처의 어느 마을이었고,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고 비극적이고 죽었으니까 회상적 내 기억 속에 들꽃이죠. 내가 예전을 회상하면서 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이 나타나 있죠. 죽음을 맞이하잖아. 명선이가 결국에 비행기 폭음 때문에 비인간성 인간들 특히나 어른들의 탐욕이 나타나 있죠. 자, 특징은 뭐예요? 과거 회상의 형식이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들꽃이야. 그치? 지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 회상.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선이잖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명선이의 모습. 그러니까 시점이 뭐겠니? 바로 1인칭.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1인칭이고요. 관찰을 하고 있다. 누구를? 주인공이 명선이를.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투리를 나타나고 있죠. 사투리 막 중간중간 선생님 했잖아. 그지? 그리고 비속어, 욕도 막 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왜 쓰냐? 향토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시골스러운 느낌이 난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있고, 또 이런 걸 쓰게 되면 어때요? 마치 내 앞에서 사투리 쓰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마치 내 앞에서 욕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대사에 넣으면 사실감을 높이고 있는 거다.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거. 사실적이기도 하고, 또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상징적인 제목이었죠. 내 기억 속에 들꽃. 내 기억 속에 있으니까 나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들꽃이 뭐였지? 굉장히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근데 진짜 꽃이 아니었죠? 바로 뭐야? 명선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제목인 거고,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인 명선이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내 기억 속에 들꽃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했으면 여러분들 좋은 성적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안녕해야겠죠? 안녕!